안녕하십니까. 원제뉴인 김원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자동차 중심이고요. 더 이제 포괄적인 범위를 담기 위해서 미래 모빌리티라는 키워드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성능의 구현도 지금 거의 이제 레벨 3, 레벨 4까지 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경적인 신뢰성, 그다음에 더불어 이제 전파에 대한 안전,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것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쯤에는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되게 흔합니다. 근데 이제 10년 전쯤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핵심 구동 부품들, 전기 모터, 인버터들을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할 것이냐, 신뢰성뿐만 아니고 이제 전자파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표준화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화는 곧 이제 각국의 이제 레귤레이션 법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이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화를 하고 각국의 이제 제도에 부합하게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이제 표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각국이 레귤레이션을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전자파에 대한 안전은 표준화와 법규의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EU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릴 거는 이제 자율자동차에 대한 이제 EMC 전자파 적합성의 동향이 이제 표준화 관점, 법규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핵심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버버레이션 챔버라고 하는,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이제 잔향실이라고 하는 전자파 챔버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표준화와 한국이 어떻게 이제 표준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흔히 좀 알고 계시는 자동차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 또는 이제 전자파 시험 방법입니다. 전자파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차량의 정면에 전자파를 인가를 해서 그 대상 기기가 적합한지, 전자파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검증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전기전자 제품군들이 이렇게 전자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종래에는, 과거에는 내연기관의 구동 부품인 엔진하고 엔진 제어기가 핵심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차량의 앞에 엔진룸에 이제 중요한 부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면에서만 전자파 인증을 하도록 현재까지도 그렇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율주행 기능들이 이제 차량에 탑재가 되면서 차량의 모든 곳곳에 다 자율주행 기능들이 탑재가 됩니다.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카메라, 차량의 유리에도 있고 지붕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요. 특히 또 전기차의 부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엔진룸을 활용해서 엔진 대신에 전기차 모터 인버터가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다 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륜, 후륜 다 인버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또 차량의 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왼쪽에 정면에서만 시험을 해갖고는 전자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이제 법규는 물론이고 이제 표준화에서도 이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전자파 적합성을 할 것이냐, 전자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한 4, 5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고 이제 거의 제도화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시험 방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차량의 모든 곳을 시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번 반복해서 차를 돌려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모바일 RT 기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인증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주파수가 LTE를 거쳐서 5G까지 오면서 현재까지는 한 6기가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7.125GHz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제로 해야 될, 검증을 해야 될 범위는 사용하는 통신 대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1, 2GHz까지 인증만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더 높은 고주파수까지 전자파 적합성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거에 관점을 맞춰서 어떻게 이제 표준화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이제 좀 그 기구들 소개를 드리면요. 보통 다른 IT 기기들은 전부 이제 IC 쪽에서 전자파에 대한 내성, 그다음에 전자파에 대한 방출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좀 다르게 자동차에 대한 전자파 방출 에미션은 이제 IC, 시스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대한 교란에 대한 자동차가 얼마나 잘 버틸 거냐에 대한 전자파 내성 쪽은 ISO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구가 좀 나눠져 있는 형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이제 담당 부처도 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화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에 대한 이제 전자파 적합성 표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26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9개 표준들이 현재 신규 제정이나 이제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개정에 대한 아이템들은 모두 자율주행, ADAS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전자파 안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냐를 다루고 있고, 또한 이제 전기차도 더 발달을 하면서 전기차의 핵심 구동 부품에 대해서도 얼만큼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걸 주제로 다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C에서는 이제 자동차나 전장품에서 얼마나 이제 전자파를 방출할 것이냐를 다루는 이제 분과이고요. ISO에서는 자동차가 외부의 전자파 소스 또는 상호 간섭을 어떻게 이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잔향실이라고 하는 그런 챔버입니다. 과거부터 많이 사용은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방산 쪽이나 우주 항공 쪽에서는 거의 이제 필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흔치는 않지만은 다른 이제 해외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 잔향실 시험 방법들이 과거 8, 90년대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던 기술입니다. 요게 왜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이제 화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방출을 검토하는 시스퍼 쪽의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잔향실에서 전자파 방출을 측정을 하자라는 게 화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흡수체 챔버에서 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품들이 차량의 전체에 탑재가 되면서 한쪽 방향에서만 노이즈를 관측해서는 차량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나오는 다른 방향에서 생성되는 노이즈들은 외부 이제 IT 기계나 방송 수신 기계에 간섭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시험장 대신 요 잔향 챔버라는 그런 이제 측정 방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 논의가 지난 10월 달에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이제 외부 전자파에 견딜 수 있도록 검증을 할 것이냐에 대한 표준입니다. ISO의 11451-2라는 표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시험 방법은 차량의 정면에서만 전자파 적합성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차량의 최소 전후 좌우를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주파수가 LTE라던가 이제 5G까지 차량 안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6GHz까지 인증 주파수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안테나의 빔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고주파수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1m도 안 됩니다. 차량은 보통 4, 5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정면도 2m 이하의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고주파수에서는 잘게 세분화해서 안전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최소 20번, 30번 이상 검증을 해야 6GHz 대역에서 전자파 적합성을 검증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시험장 방법으로서는 이제 인증해야 될 검증 주파수라든가 시험 시간이 엄청 늘어나게 됐습니다. 요거는 확정이 됐고, 요거는 유럽의 자동차 전자파 법규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는 한 개의 주파수에 대해서 한 번의 시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성 시험 주파수를 인가를 할 때 한 개의 주파수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동시에 그러면 여러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인가를 해서 사용을 해보자라는 이제 컨셉이 자동차 표준에도 반영이 돼갖고 그런 이제 멀티플 시그널 테스팅이라는 그런 이제 시험 방법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이 주도해서 신규 부속서 시험 방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최종 반영이 된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차량 안에서도 사용하는 그 수신기들이 LTE나 와이파이 그다음에 이제 5G까지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의 주파수를 시험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협대역 사인웨이브 펄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진폭 변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펄스 변조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제 통신 대역에 사용하는 채널을 가진 넓은 브로드한 신호를 그대로 내성에 적용하자라는 게 또 대두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핫한 이슈인데요. 요거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TC77B의 61,000-4-41에 이 브로드밴드 시그널 이뮤니티라는 게 신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한국이자에서 한국이 지금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서 신규 표준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이 그대로 또 자동차 쪽 표준으로 넘어와서 이런 이제 넓은 브로드한 LTE나 5G 시그널에 맞는 40메가 밴드위스, 100메가 밴드위스를 한 번에 시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시험했던 단 내로와나 협대역 신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험 환경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준에 반영이 되었고요. 이런 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 내용은 각국의 이제 법규에도 다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었거나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표준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다라는 말이 정말로 이제 와닿는 내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이제 유럽의 레귤레이션 10이라는 자동차 전자파 적합성 법규가 글로벌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국내 안전 기준도 다 이제 유럽의 법규 기준을 차용을 해서 국내 환경에 맞게 이제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있고요. 알텐의 이제 7차 버전이 기술적 개정이 끝나서 내년에 이제 공표가 되고요. 2029년 신차 적용을 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이제 주파수가 6GHz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강제 인증 주파수가요. 그리고 모든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사정에 의해서 구동 장치들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아왔는데요. 이머전시 콜이라든가 차선 차간 유지 그런 이제 핵심 자율주행 기능들에 대해서는 강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증 시간을 줄이고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잔향실이라는 전장품에 대해 잔향실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8차 버전을 바로 지금 개정을 시작했는데요. 07에서 기술적인 좀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라는 데는 동의를 했으나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가 해결점이 많이 남아서 바로 8차 개정을 진행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27년도까지 기술적 보완을 거친 다음에 아마 07 버전을 대체해서 08 버전이 바로 신차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또 추가될 게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잔향실 내성을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7차 버전이 개정될 당시에는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차량 잔향실에 대해서는 신규 제정 중이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 8차 버전에서는 차량에 대한 잔향실 표준이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에 대한 잔향실 표준도 최신화돼 갖고 자율주행을 최적화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방법이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GB 또는 GBT라는 자체 이제 우리나라 KC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국가 표준이 있는데요. 이 국가 표준이 곧 법규입니다. 과거 이제 10년 전에 전기차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을 하면서 바로 강제화를 해버렸습니다. 예고 고시도 없이 바로 강제화를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미국 자동차사들은 중국에 한 수출을 1년 동안 못하게 됩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강제로 갑자기 이제 발표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느라고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중국은 그 사이에 자국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 컸습니다. 미리 이제 아마 검증을 다 해놓고 갑자기 이제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입차들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국 전기차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은 전략적 자산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또 무역 기술 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든 유럽은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에서는요. 완화가 아니고 강화하는 기준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경쟁 시장입니다. 강제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통신기기는 있겠지만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PL에 의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무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인증이 있는 유럽이나 중국보다 오히려 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없이 강화된 전자파 안전 기준이나 환경 신뢰성에 대한 기능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차 제조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잔향 챔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잔향실이라는 것은 그 쉴드룸으로 이루어진 반사체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서 특정한 기구 장치를 이용해서 전자파를 교란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시험 대상체가 놓일 걸로 설계된 공간 안에 무한히 균일한 모든 방향성에서의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현재 시험 방법은 보신 챔버들 안테나 챔버도 마찬가지고 전자파 적합선 챔버도 마찬가지고 디렉션은 한 방향입니다. 구형 방향의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필드 도심지의 멀티패스 환경이라든가 전파 환경에 적합하다라는 시험 장치입니다. 이 잔향 챔버가 최근에 개발된 기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8, 90년대부터 사용을 해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현재 달라진 점은 요 스터러라고 불리는 기구 장치에 있습니다. 이 쉴드룸이 이제 리버버레이션 챔버라고 일컬어지고요. 전자파를 교란시켜주는 쉐이크 해주는 장치를 튜너 또는 스터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걸 튜너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튜너는 요 전자파를 산란시켜주는 장치가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에서 특정 이쪽 방향으로 균일한 필드를 형성해 줍니다. 그러면 기구 장치를 살짝 틀어줍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또 균일한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무한히 회전을 이동을 시켜주면서 모든 방향에서 필드가 조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챔버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이 무한 반복입니다. 최소 12번 이상인데 50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100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안전이 중요한 항공 쪽이나 이제 우주 쪽은 무조건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시험을 했지만은 자동차는 이제 원가와 중량과 부피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시간 자체도 이제 안 맞는 시험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 기술을 이 기구 장치를 연속으로 회전하는 상태에서 균일한 필드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 기술도 학문적으로는 예전부터 있었던데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좀 풀어냈고, 그리고 자동차처럼 거대한 이제 장치들에 대해서 균일한 필드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특별한 좀 방법을 이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험 검증 인증 시간이 극도로 짧아집니다. 아까 이제 기존 시험장에서도 최소 20번이나 30번 이상을 인증을 해야 자동차 안전 기능에 모든 걸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모든 방향에서 균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잔향실의 원리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좀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모드 튠드라는 모드입니다. 정지해놓고 인증을 하고 또 한 5도 틀어놓고 또 인증을 하고 무한 반복하는 그런 이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기술은 모드 스터러라고 해서 스터러가 연속 회전하는 상태에서 이제 대상 기기를 검증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기구 장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형성되는 전기장은 스테이블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인증 시험 레벨에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기술입니다.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좀 완성이 좀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뒤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이제 자동차에 대한 잔향실 시험 방법은 IC 6000-4-21에 있는 레퍼런스를 차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IT 기기들이나 작은 부품들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4, 5m 크기의 대상 시험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좀 발달을 시켰고요. 그거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좀 더 정밀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새로운 이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파수를 80메가에서 20메가까지 낮추기 위한 그런 이제 시험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자동차 표준에 다 반영이 좀 됐고요. 수학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통계적인 절차를 좀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필드가 시험 영역 안에서 균일한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챔버 안에 개인들을 구해서 얼마만큼의 파워가 필요할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고요. 서두에 모드 튠드 튜너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검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스터러를 회전을 시키면서 하는 시험 방법이 대두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제 통신 연구 목적으로 설립을 한 이제 잔향실입니다. 이게 이제 스터러 모드를 구현한 그런 상태입니다. 스터러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왼쪽 요 하단에 대상 부품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자동차는 이런 챔버에서는 균일한 필드나 모든 방향의 필드가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과 같은 거대한 잔향 챔버가 필요하고요. 천장에 보이는 요 스터러가 메인이 아니고 요 바닥에 숨겨져 있는 요게 핵심 기술입니다. 분당 100rpm 정도의 고속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커버를 좀 절연체 커버로 씌워놓은 모습이고요. 요 이제 이걸 패스트 스터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스트 스터링을 완성을 함으로써 거대한 DUT들을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극도로 균일한 필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챔버는 현재 이 기술을 개발한 독일하고 중국의 정부 기관밖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도 이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서 이걸 국산화 개발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기관하고는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스터러 기술은 지금 거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요 스터러가 세 개의 스터러가 고속 회전을 함으로써 엄청 균일하게 필드를 조성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요런 이제 시간축에서 스터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축에서 이 필드는 엄청 플럭추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이제 자기 상관계수라는 그런 이제 인자들을 구해야 되고요. 그 인자들을 검증을 함으로써 이 챔버의 성능은 어떻다라는 그런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잔향 챔버들은 시험 영역 안에서 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흔히 보시는 흡수체 챔버들은 캘리브레이션이 된 지점에서만 이제 좀 균일을 하다. 그리고 전개 균일도를 검증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편차가 있습니다. 6dB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잔향 챔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잔향 챔버의 기준대로 현재 시험장들을 검증을 해보면 다 기준에서 훨씬 많이 벗어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잔향 챔버들은 아주 균일하게 형성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직관적인 예로는 이제 기존의 챔버에서 시험을 했을 때 요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세로축이 이제 E필드입니다. 100V/m라는 이제 전개로 시험을 했을 때 일부 구간에서 낮은 레벨 한 60V/m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체의 특수한 각도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험장에서 검증을 하려면은 이 시험체의 각도를 무한히 반복 회전을 시켜봐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차에서는 차량이 이제 전자파 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잔향 챔버라는 곳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시험을 해도 항상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시험 시간을 극도로 줄일 수가 있고, 더 많은 이제 전파 환경에 적합한 인증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제 이 잔향 챔버 기술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잔향실 내성 기준은 독일 주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법규에 강제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험 기술, 설비 기술이나 장비 또한 다 유럽 쪽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아까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는 다 의존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한국은 늦었지만은 전장품에 대한 이제 리버버레이션 챔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재는 주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장 부품에 대한 시험 환경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들을 좀 제안을 해서 표준에 반영을 좀 시켰고, 또한 이제 과거에는 엔진룸에 있는 그 중요한 엔진 이슈, 에어백, 서스펜션 컨트롤 장치들은 다 쉴딩 차폐가 잘 돼 있어서 차체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부품 시험도 그라운드 플레인이라는 차체를 모사하는 금속 판 위에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율주행 센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퍼라든가 윈드실드라든가 차체의 루프라든가 금속하고 인접하지 않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이 없는 시험 방법들을 또 한국이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됐고요. 또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시험 테이블입니다. 보통 이제 커머셜 쪽 IT 기기들은 폴리스티렌 테스트 벤치에서 많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전장품들은 굉장히 무거운 부품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800kg이 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든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이제 로시안 유전율이 높은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기술 보고를 함으로써 그 시험 셋업 환경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잔향실에서 균일한 필드를 계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절차들에 대한 방법들을 일부 유럽 국가가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바퀴 고문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전장 부품에 대한 잔향실 내성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술 제안을 해서 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이제 부품에 대한 잔향실 기술을 좀 독자적으로 한국이 개발을 해왔고요. 이제 차량에 대한 잔향실 기술도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국책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잔향실이라는 게 자동차 쪽이나 모빌리티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온라인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퍼 아이분과 IT 기기, 모바일 기기 쪽에 전자파 방출인 시스퍼 32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잔향실 안에서 전자파 내성이 아닌 방출을 측정하는 게 메인 바디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 올라오게 되면 아마 거기에 FCC라든가 유럽 쪽의 C 인증에도 강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향실 기술은 앞으로 모든 제품군의 전자파 적합성에 대안이 좀 될 기술로 보여지고, 요거에 대한 이제 국가 차원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